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프루사 슬라이서 강좌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설정 항목에서 단순에서 두 번째 항목에 인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필 항목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인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2개는 상하단의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2가지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우기, 내부 체험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필은 왜 주는 걸까요? 네,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헐크 캐릭터 모델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슬라이싱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레이어 뷰로 한 레이어씩 보다 보면요.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헐크의 어깨 부분이 있는데 이 어깨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먼저 밑에를 이렇게 채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어깨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거 제대로 출력될까요? 이 밑에는 그냥 허공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그어가다 보면 허공 위에다가 긋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긋는데요. 여기는 그냥 빈 허공에다가 긋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밑에 받치는 부분이 없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출력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출력 퀄리티가 형편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인필은 크게 3가지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부 강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갖게 하겠는가에 따라서 인필 값을 높이는 것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인필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인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출력물이 단단함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출력물의 무게를 좀 더 묵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필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인필은 안에 있는 서포트, 내부 서포트의 역할을 합니다. 방금 보셨던 내용이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안쪽에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에가 이렇게 서포트가 듬성듬성 있을 경우에는 허공에 대고 이렇게 채움이 발생하면서 이쪽 패턴이 무너지고 상하단 패턴의 레이어 수가 아주 적을 경우 무너진 패턴이 채 복구가 되지 않은 게 상단면에 보여서 출력 불량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로 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높여서요. 20%로 한번 바꾸고 그리드가 아니라 직선면으로 한번 바꿔서 슬라이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 덴시티의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는데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서서 인필은 전혀 이것을 받치는 역할을 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레이어 위에다가 올라서는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요. 출력이 진행될 때 아래 부분에 인필이 있기 때문에, 즉 서포팅,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패턴이 정상적으로 잘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내부 강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묵직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내부 서포트 역할, 그 중에서 내부 서포트 역할로서의 인필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메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필 메뉴에서는 채우기 필 밀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값에서 아래 꺽쇠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하단 쪽 30% 미만에는 5% 간격으로 되어 있다가 30% 이상은 10% 간격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그냥 기입해서 17%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강도, 무게, 그리고 내부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리된 사진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x20 사이즈의 큐브에 인필, 채움 밀도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한 것인데요. 0%는 인필을 전혀 안 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5%, 10%, 20%, 40%, 80%를 했는데요.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채움의 촘촘함이 달라지고 있죠. 이 중에서 만일 인필의 세 번째 목적, 즉 내부 서포트로서의 인필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에 서포트가 없어도 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델인 경우, 그리고 출력을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인필 부분을 0으로 두고 출력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표준 덴시티라고 한다면 10%를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제가 출력하는 출력물은 10%, 좀 많게는 15% 정도까지만 인피를 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출력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강도가 아주 강한, 좀 단단하게 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프린터를 자작하기 위한 프린터의 하우징 파트를 만들 때, 그럴 때 인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100%, 굉장히 높게 한 80% 이렇게 두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선배 3D 프린터인들이 남긴 글에 보면요, 이렇게 인필을 높이는 것보다는 외벽 두께를 높이는 것을 보다 더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외벽 두께를 한 2mm, 0.4에서 한 5겹, 그리고 인필을 40%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우징으로 쓰기에도 튼튼한 출력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벽 두께 한 2-3겹에 인필 80%보다는 쉘 두께를 한 5겹에 인필을 40% 정도 선에서 주시는 것이 강도도 좀 더 확보가 되고 또 출력 시간도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게 출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채우기 패턴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채우기 패턴의 아래 꺽쇠를 눌러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모두가 16가지의 채우기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루사 슬라이서에서 모델별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진행해 보니까 이런 형태였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기입해 두었는데요. 자, 보시면 직선면, 렉티리니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드, 직선면과 비슷한 것 같은데 밀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삼각형, 별 모양이네요. 그리고 큐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심원, 여기는 사각형 큐브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사각형과 옵셋된 형태로 이렇게 인필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눌렀을 때는 분명 받쳐줄 수 있지만 좌우로 눌렀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인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의 대명사인 벌집 형태도 있고요. 3D 벌집이라고 하는 형태의 인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이드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힐버트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르키메데우스 커브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옥타그램 나선이라고 하는 형태, 약간 뾰족뾰족 별 모양이죠.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어댑티브 큐빅, 서포트 큐빅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실제 출력을 해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패턴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눈여겨봐야 할 패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렉티리니어라고 되어 있는 직선면 인필입니다. 직선면 인필과 그리드는 굉장히 닮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인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큐브가 슬라이싱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인필을 조금 다르게 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필 밀도를 하나는 좀 더 높게 주고 하나는 적게 준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20%라고 하는 인필 밀도를 값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줄로 인필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쪽에 보시면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한 면에 대각선 양쪽에 다 이렇게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은 렉티리니어, 직선면이고요. 오른쪽이 그리드 형태입니다. 직선의 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면 인필이고요. 그리드는 항상 동일한 형태로 양쪽 대각선을 다 촘촘하게 채우는 형태입니다.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저는 강도가 이게 더 튼튼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짧은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인필을 하면서 끊어진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 형태로 인필을 채웠을 때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쓰면 좋겠나 라고 얘기할 때 강도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리드 형태를 말씀을 드리지만요. 인필의 세 번째 기능에 해당하는 서포트, 내부 서포트의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같은 덴시티에서도 좀 더 촘촘하게 아랫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리니어면 형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선면, 렉틸리니어고요. 여기는 얼라인드 렉틸리니어, 그리고 세 번째 얘는 그리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큐빅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큐빅 인필을 위아래로 내려보면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인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인데요. 요거는 뒤에 나오는 다른 패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인인데 랜덤하고요. 동심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허니컴이라고 하는 벌집 모양인데 아주 강력한 압축력에 견딜 수 있는 녀석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허니컴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이로이드 형태입니다. 이 자이로이드도 굉장히 독특한 녀석인데요. 보시면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형태는 모든 인필 라인이 날줄과 시줄, 그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하로 되어 있는 패턴과 좌우로 되어 있는 패턴이 모두 다 동일한 형태입니다. 좌우 패턴으로 봤을 때 이것을 90도를 회전시켰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이드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좌우로의 압축력과 상하로의 압축력에 견디는 힘이 유일하게 동일한 인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로 동일하게 힘을 받아도 똑같이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는 자이로이드 인필을 사용하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바로 타임랩스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씁니다. 타임랩스 영상 찍을 때 인필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요, 영상미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힐 버튼이 아르키메데우스 커브, 옥타그램 스파이럴, 이런 것들은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힐버트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쓸 것 같아요. 상하단 면을 없애고 안에 있는 이런 인필 패턴을 특별한 텍스처로 이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쓸만할 것 같은데, 다른 경우는 그다지 그냥 인필 본연의 기능의 목적으로는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나머지 두 가지도 조금 평소 쓰기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어댑티브 큐빅 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서포트 큐빅, 이번에 2.3.0에서 새로 도입됐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보면 완전히 똑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바꾸지 않았던 건가? 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보이는데요. 왼쪽에다가 어디티브 큐빅이라고 하는 인필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서포티브 큐빅이라고 하는 인필을 넣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약간 아래쪽이 뭐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상단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큐빅 형태죠. 입체적으로 경사가 져서 위로 올라오면서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큐빅과 동일한 듯한데 특별한 목적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포트의 진면목을 알려고 하면 아주 큰 출력물의 경우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물 사이즈를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25mm 큐브에서 좀 더 키워서 100mm 짜리 큐브 2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20% 밀도로 형성한 인필이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요, 상단에는 거의 같은 모습, 아니 확실히 똑같은 모습이었는데요. 하단 쪽으로 내려가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상단과 동일한 촘촘한 모습이고요. 서포티브 큐빅이라고 하는 형태는 아래는 거의 인필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어댑티브 큐빅이라고 하는 형태는 큰 출력물 같은 경우에 외벽 부분은 인필로 가득 채우지만 중간에 있는 영역, 그 부분은 인필을 대충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엣지 쪽에는 여전히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쪽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쉘과 닿아 있는 부분이 20%라고 한다면 이쪽 바로 앞쪽은 한 10%, 여기는 한 5%밖에 안 되는 그런 밀도를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서포티브 큐빅은 어떨까요? 인필의 세 번째 기능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바로 내부 서포트의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서포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단에 뭔가 받칠 부분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은 그냥 듬성듬성 하다가 위에 받치는 부분에 가서 좀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인필 기능입니다. 여기서 듬성듬성 하다가 올라가면
확실하게 빽빽하게 채워지는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밀도를 주면 그 밀도가 가장 상단에 받칠 부분에 밀도가 되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밀도를 낮추면서 슬라이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6가지의 패턴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패턴이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거를 좀 쓰고 싶은가요? 네, 그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추가 정보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필을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안정적인 인필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 벌집 형태, 이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이게 가장 적은 시간을 차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가성비 이러잖아요. 출력할 때도 비슷하게 보다 더 적은 시간을 출력해서 거의 동일한 형태의 출력물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저는 이 그리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드 형태가 강도도 꽤 높고요. 그리고 출력 시간도 더 적으니까요. 이게 완벽하게 비례하진 않지만 만일 그리드로 할 거를 벌집으로 했다면 약 출력 시간 한 30% 정도가 더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틀 만에 끝낼 출력물이 벌집으로 하면 한 3일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보다 더 강력한 면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벌집으로 하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그리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다 더 줄여야겠다 라고 할 때는 직선면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한 건데요. 만일 이 정도의 어떤 촘촘함을 가진 걸 그리드로 하려고 그러면 밀도를 2배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19분보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직선면 인필도 매력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약간 미학적인 형태의 생김새 때문에 자이로이드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밀도를 높이게 되면요, 촘촘한 곳을 계속해서 노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프린터 진동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필 내부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출력 생활하면서 인필 만들 때 좀 참고가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하단 패턴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재밌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